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눌 부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영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것, SDGs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잘 안 와닿습니다. 예, 그런데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빈곤이라든지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그리고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 지구환경 문제,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생산, 소비 이런 걸 아우르는 경제, 사회 문제를 2030년까지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지속가능성이 뭔가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을에 갯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갯벌에서 1년 동안에 조개가 100kg이 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쨌건 그 갯벌에 있는 조개가 전부 100kg이냐? 아닙니다. 더 많은 조개가 있을 거고 1년 동안 우리가 캐는 양이 100kg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00kg 이내에서 우리가 조개를 캔다면 우리도 먹고 또 우리 아들, 딸들도 먹고 그 다음 우리 손자대에서도 또 그 조개를 캐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삶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조개가 있다고 해서 100kg 이상의 조개를 우리가 캐게 된다면 원래 조개의 양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 생산되는 양은 따라서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조개를 또 캐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개가 사라지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속 불가능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게 지속 가능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문입니다. 어제 사람, 지구 및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 이 계획은 또 더 큰 자유 속에서 보편적 평화를 증진하고자 한다.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과제이다, 필수 요건임을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빈곤 종식, 또 기아의 종식, 건강한 삶, 또 교육, 평등, 또 물과 위생, 그리고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 이런 걸 포함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간의 불평등 감소, 또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등등 해서 17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오늘 저는 11번째 목표입니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부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한 적정 가격의 주택 및 기초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 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첫 번째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목표를, 그러니까 빈민가 환경을 개선하는 게 어떻게 개선하는가,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나라 국가의 지표, 그러니까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지표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호수, 주거급여, 수급가구 및 재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호수가 몇만 호가 늘어났느냐,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옛날 도심들을 보면 빈집이 이렇게 많고 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하는 게 이런 단독주택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에 사는 걸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높은 아파트는 오늘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아파트를 짓느냐? 보면 그 아파트를 산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의 투자처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것도.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분양 광고를 하는데 보면 뭐 주거 명당, 자연 문화의 명당, 교육 명당, 생활 명당 등등 이런 기치를 내걸지만 사실은 이 아파트가 이런 명당을 만드는 데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따라서 또 돈을 벌 거라고 시민들은 또 여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실린 신문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인데 분양 임대 아파트에 차별이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재개발하는 곳에 그곳에 살던 사람에게는 임대 아파트 지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분양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낡은 집에 살다가 아파트에 가서 좋은데 그곳에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노인정은 지상이 145평입니다. 그런데 임대 노인정은 지하 4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분양 노인정에 갈 수 없느냐?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차별을 하는 거죠. 어느 동에 사느냐? 관세를 한다. 그래서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휠체어 장애인이 분양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 것도 통제를 합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이런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끼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 그런 것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세부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고령자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도로 안전을 향상한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지표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그리고 또 녹색교통 활성화 비율, 자전거 수단 분담률 이런 걸 포함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가는 게 과연 안전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도로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까요? 그것도 10년 안에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세부 목표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확대하고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 지금 한참 유행이죠. 마을 만들기를 하고 어쩌고 이렇게 여기에 마을에 정을 쏟아붓고 노력을 붓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어느 날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도 추억도 다 한꺼번에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100년 안에 망가지게 되겠죠. 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 도심에 있는 단독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파트에 빈집이 생긴다면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네 번째 세부 목표입니다.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그런데 사실 돈에 욕심이 생기면 문화재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세부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줄여가면서 물 관련 재난을 비롯하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현저히 줄이고 재난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글로벌 국내 총 생산 대비 상당히 줄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쪽방촌에 사람이 살고 있고 1인 가구가 지금 25%를 넘어섰습니다.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죽거나 어찌되었거나 하는 데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고독사, 이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기후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기후온난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대기질, 도시생활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 영향을 줄인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더 일용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죠.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걸 재활용 쓰레기인 척 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생각은 다릅니다. 최대한 그것도 자원입니다. 최대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또 자치단체가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물 양을 가능한 한 줄이고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세부 목표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공공 녹지 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민이 노력해서, 저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국가나 지방자치 경영의 기본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모든 일들이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진행해온, 이전까지 진행해온 지방의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서라든지 경전을 집에 쌓아만 놓고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목표만, 국가적인 목표만 만들어 놓고 목표 만들었다 그걸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행정이 나서지 않으면 결국엔 장식품입니다. 시민들 보고는 나무 심으라고 하고 자본은 저 거대한 목재를 실어 나갑니다. 베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풍요롭고 지구는 달라졌다라는 책입니다. 랩거를 쓴 호프차린이 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시야말로 풍요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주에서 보면 인간의 과열점이다. 도시라는 것은 사실 반생태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그 말 자체가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결핍과 고통, 그 모든 문제는 지구가 필요한 만큼을 생산하지 못하는 무능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어 쓰지 못하는 무능에서 발생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소비를 작게 하고 더 많이 나눌 것,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가난의 진짜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지 자연의 부족함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잘 살고 싶다면 모두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30년 목표입니다. 10년 안에 세상이 도덕적으로 바뀔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두 다 욕심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을 조금 줄이면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허욕의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 이런 걸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백골로 남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농담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죽었지요.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저승에 왔습니다. 왔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야 500원만 빌려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도 돈 못 가져왔는가 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들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아무리 부려봤자 결국에는 가진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불어 사는 삶, 나누는 삶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천국에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눈은 뜨는 일뿐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빌고 그럽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등록금 걱정 안 하고, 그죠? 먹을거리 걱정 안 하고, 또 회사에서 시달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좀 맛있는 걸 먹고 나눠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천국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을 드는 것, 줄이는 것, 이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고 필요한 것은 눈을 뜨는 일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결국 우리 욕심을 줄이는 것, 버리는 것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욕심을 덜어나간다면 이렇게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